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을 강의하게 되는 김영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공단기에서 2019년도의 시험 대비로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의 강의에서 만나 뵀죠. 2020년 대비로 직업상담 심리학의 강의를 새롭게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교재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도 이제 새롭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론 교재는 바로 이제 김영준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이라는 이 교재입니다. 이게 바로 2020년 대비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론서입니다. 이론서이고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이론 강의에 이어서 실전 문제를 할 것입니다. 기출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 이 강의의 1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8년도의 문제와 2019년도의 문제 2개년치가 있는데요. 2018년도의 문제는 2019년도의 강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리패스로 해서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2019년 대비의 문제 보시면 2018년도에 기출문제가 들어있고요. 2020년 대비 이 강의의 1강에는 2019년도에 기출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의 강의는 나눔복지교육원이라는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공단기 이 두 군데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은 직업상담학이라는 과목과 직업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혼합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이 20문제인데 그 20문제에서 직업상담학보다는 직업심리학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직업심리학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직업상담 파트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외워서 하는 것들이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2018년도의 기출문제를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도 출제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제가 나중에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테마별로도 문제를 할 것이고 실전 문제로도 할 것인데 거기에서는 좀 난이도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1월달, 2월달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이 3월 28일로 정해졌어요. 확정이 되었는데 1월달 같은 경우는 상담학과 심리학으로 이제 좀 테마를 나누어서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믹싱해서 20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이 있는 분들은 5%가 가산이 됩니다. 이 5%가 상당히 점수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5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점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정 점수로 25점이 가산되는 거예요. 25 상당히 높은 것이죠. 자, 그리고 2022년부터서는 노동법 개론과 여기 있는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이 필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정 점수가 아니라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원점수 100점 만점으로 가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0점 만점, 평균 100점 만점에서 이제 합격 점수가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75점이다. 75점이다 할 때 평균 5점이 가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가산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신다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이 없는 분들은 추후에 이러한 2급 자격을 좀 취득하고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직을 공부하시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놓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 시험을 많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직업상담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상담직의 2020년에 채용 예상은 한 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보도에 의하면 89명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9급과 7급을 합쳐서 89명인지 9급만 89명인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89명이라는 것이 수치가 던져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연말 되면 이제 나오겠죠. 연말 되기 전에 쭉 이제 전체적인 수치까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재는 전반부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상담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직업 심리학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 가에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앞에 있는 표기가 바로 상담학 표기고 뒤에 있는 표기가 바로 심리학 표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표기 하나 더 있죠. 이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공단기나 나눔복지교육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직업상담학 1영역 직업상담학이 되겠습니다. 직업상담학의 챕터 1, 2, 3, 4, 5까지 되어 있습니다. 직업상담의 개념, 기초상담이론, 직업상담의 이론, 직업상담의 기법, 직업상담 행정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출제 범위예요. 모두 다 출제 범위인데 특히 챕터 2, 챕터 3, 이 상담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잘 나오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에서는 심리학 파트가 있겠죠. 근데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30분에서 40분 좀 짧게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얇잖아요. 교재는 얇지만 내용은 좀 충실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강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충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회독은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회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재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강사는 책을 보고 읽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제 강의가 또 자칫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드리고 또한 필요한 부분은 판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1의 직업상담의 개념입니다. 제1절 직업상담의 기초 개념인데요. 자, 1번에 보면 직업상담의 기초가 나오죠. 직업상담의 정의. 첫 번째는 이제 상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링이라고도 하죠. 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상담은 상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인 상담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3요소라고 하는데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내담자가 전문적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감정, 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표 치란 것은 꼭 별표 치시고요. 그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형광펜으로 밑줄 쳐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상담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시작, 상담자, 내담자, 상담 관계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무엇을 얻는가 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목표라고 하는 건데 내담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죠. 내담자의 변화고요. 자, 변화는 학습의 결과이고요. 학습의 목표는 생활상 과제의 해결, 인간적 성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상담하는 목표가 뭐냐? 상담하는 목표는 문제가 있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내담자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다. 그리고 성장하게 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담의 성과는 한두 번의 대화가 아닌 상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뭐 성과가 나오는 것도 단회 상담이라 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러한 상담 과정 좀 여러 가지 회기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판서하는 내용들은 별도의 노트에 쓰시든지 아니면 포스트잇, 좀 큰 포스트잇 하나 구매하셔서 거기다 써서 탁 붙이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그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담의 3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있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상담 관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상담자, 두 번째가 내담자, 세 번째가 상담 관계. 이것을 우리가 상담의 3요소 이렇게 정리한다 이거죠. 상담의 3요소. 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오겠죠. 지문. 한 지문에 쫙 나올 것입니다. 자, 상담의 원리입니다. 내담자 존중의 원리, 진실성의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많은 원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워밍업 차원에서 보세요. 자, 내담자 존중의 원리는 경청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점, 내담자의 강점을 활용하고 성장 욕구를 격려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담자 존중의 원리 차원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진실성의 원리에 공감이나 즉시성이나 비밀보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즉시성이라는 단어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A, B, C, D 중에 거기 D 부분 별표 관계의 즉시성이라는 단어 있죠. 그 자리에 형광펜 밑줄. 자, 첫 번째 A를 보면 공감적 이해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 칼 로저스라는 학자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학자인데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의 기본적인 태도 세 가지에 공감적 이해가 있어요. 자,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전달하는 상담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입을 말해요.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상담자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는 동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했어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항상 동등해야 된다. 권위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말하면 권위적 X라고 쓰면 됩니다. 자, 경청입니다. 내담자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이나 자세를 관찰하며 관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비언어적 그 자리에 밑줄 치세요. 여러분, 바디 랭귀지라고 하는 몸짓이 비언어적인 것의 대표적인데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도 경청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담자가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청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뭐냐?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볼 때는 들을 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적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경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놓치지 말 것은 바로 이 대목이죠.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 모두 다 경청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보면 관계의 즉시성이 있습니다. 즉시성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지금 여기거든요.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두 사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끊어요. 자, 관계의 즉시성이라 그랬으니까 두 사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의 즉시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즉시성 기술이다라고 하거든요. 즉시성 기술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여기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반응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즉시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보시죠. 직업상담의 정의입니다. 이제 직업상담으로 넘어오네요. 직업상담의 정의에서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에 기초하여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끊어주세요. 자, 직업 선택 및 준비, 직업 생활에 적응하며 직업 전환이나 은퇴 시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하고 처치, 이 처치는 해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나 직업 생활을 하면서 고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직업을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이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퇴도 하잖아요. 이 모든 직업적인 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이 부분에서의 바로 예방이나 문제 예방이나 바로 문제 해결의 작업이 바로 직업 상담이 된다. 내담자의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끊어주세요. 자, 내담자의 적성, 기능 수준, 흥미 등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들이죠. 적성 검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흥미 검사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내담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거나 새로 원하는 직업적 자격 조건을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직업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직업상담이라고 했는데 직업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심리평가를 하거든요. 심리평가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적성도 있을 수 있고 흥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 적성도, 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서 어떠한 직업이 안성맞춤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직업상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상담은 생애에 걸친 직업 발달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통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생애 주기형이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의 상담과 성인 초기 때의 상담과 중년기 때의 상담이 다 달라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애에 걸친 직업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업 상담사는. 자,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여 발달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며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처치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게 앞에서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성장. 그러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직업 상담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담자가.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직업에 대한 기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습득해야 되잖아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래야 그 직업을 선택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게 바로 직업 상담이다. 개인의 위기나 훈련 기회, 직업 정보의 결여, 배우자나 자녀 등의 인간관계의 불협화음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라고 있어요. 끊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실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뭐 직업 정보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배우자와의 문제라든지 자녀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직업적인 측면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위기라면 그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상담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결함보다는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강점, 관점이죠.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직업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 어렵지 않죠? 직업상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밑에 직업상담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은 정의였고요. 자, 목적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뒤에 보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업 문제 인식입니다. 문제 인식의 밑줄, 상담을 통해서 직업적인 문제를 알 수 있겠죠. 2번, 자아 개념의 구체화로 현실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정서, 흥미, 능력, 인성 등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는 뒷부분이 중요하죠. 정서부터 밑줄, 정서, 일종의 성격입니다.
정서, 흥미, 능력, 인성, 인성도 성격이라 볼 수 있어요. 퍼스널리티. 자, 인성 등의 정확한 이해, 그 자리까지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현대 산업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끊어요. 복잡하고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와 수능을 위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수능입니다.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수능,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 선택,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서 직업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도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입니다. 이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는 협동적 사회행위 추구를 위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동료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죠. 그러면서 직장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장 생활에서의 적응, 협력,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식, 건전한 가치관이나 태도, 즉 직업윤리 형성을 위해서, 그 자리가 중요하겠죠. 직업윤리 형성의 밑줄. 자, 그 다음에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자, 위기관리 능력 배양의 밑줄.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능력에 따른 진학이나 취약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학도 진로 상담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직업 상담에서는 취업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취업에 필요한 능력 함양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직업 상담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식이 뭐고,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능 수준이 뭐고, 그걸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 상담, 자극을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직업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 상담의 목적 아시겠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시험화되지 않아요. 시험화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직업 상담의 입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최근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자, 실력 따지기. 쉐르처와 스톤의 상담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는 1, 2, 3, 4, 5 그 큰 타이틀에 형광펜 밑줄 쳐보세요. 읽으면서 시작. 행동의 변화 촉진. 2번 적극적인 정신건강의 증진. 세 번째 문제의 해결. 네 번째 내담자의 잠재력 촉진. 마지막 다섯 번째 의사결정 능력 함양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보다 생산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만족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형성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건강 측면인데요. 상담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문제를 제시하여 끊어주세요. 여러 가지 고민이나 부적응 행동을 정상적인 방향, 행동으로 치료해 줌으로써 적극적인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행동, 신체적인 행동, 육체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두 번째는 바로 정신건강 증진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죠. 상담은 무엇이든지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나가는데 초점을 둡니다. 어떠한 문제든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자기 이해와 통찰, 자기 지도와 자아 실현에, 자아 현실에 이르도록 목적이 뚜렷한 전문적 대화를 통하여 개인을 돕는 데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자기 이해와 통찰, 그 자리부터 밑줄입니다. 자기 이해와 통찰, 자기 지도와 자아 현실에 이르도록.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이해하고 또한 깨닫게 되는 통찰,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지도,
자기 스스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 현실 그러한 것들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이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내담자의 잠재력 촉진입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사고, 결정,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증진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잠재력에다가 장점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잠재력 촉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분 발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산적 사고를 증진하고 적응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마지막 부분인데요. 상담은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육적인 것이나 직업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보적 문제나 심리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장애가 되는 측면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교육적인 정보나 직업적인 정보나 개인적인 정보나 사회적인 정보, 이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직업 상담 또는 상담을 통해서 제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라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면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상담 선택과 결정의 필요를 내담자가 인식하여 이에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평가하는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태도를 함양할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보다 더 함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내담자의 정신건강을 더욱더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상담은 내담자의 잠재력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이다.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대로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한데 그 의사결정 능력을 보다 더 함양시키는 것이 상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직업상담자의 역할은 2019년도에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나책형의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치료자, 조언자의 역할, 자료 제공자의 역할, 기관, 단체들과의 협의자, 직업심리검사의 해석자, 기타 상담자, 처치자, 지원자, 관리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5번째부터 보겠습니다. 5번째, 내담자 자신을 이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담자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의식을 촉구하며 직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이 직업상담사입니다. 6번째, 적용 후 그 결과에 따른 평가에 의해 이 적용은 바로 프로그램 실시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요. 적용 후 그 결과에 따른 평가에 의해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다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성격장애, 약물 중독, 자기능력 비하 등의 고정관념을 갖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요인의 문제로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는 끊어주세요. 심리치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심리치료는 우리가 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깊이 있는 심리치료는 대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연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지시적인 역할보다는 끊어요.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의 주체자는 내담자거든요.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최근에도 나왔던 지문이죠. 바로 밑에다 써주세요.
자, 직업 상담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이런 식으로 지문이 빠졌다. 그럼 이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제는 내담자이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실력 따지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립직업지도협회 NVGA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6가지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상담 능력, 정보 분석과 적용 능력, 개인 및 집단 검사의 실시 능력, 관리 능력, 실행 능력, 조언 능력입니다. 이것은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출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쭉 쳐놨는데 우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에 이 공무원 문제는 좀 등장하기가 빈출이랄까요? 출제 비율이 확률이 낮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미국의 국립직업지도협회, 미국의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이 직업상담자가 좀 갖춰야 될 6가지 기술이 있다. 그 기술을 영역으로 이야기한 건데요.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상담이 될 수 있겠죠. 상담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정보 분석이겠죠. 정보 분석에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는 검사겠죠. 검사에 동그라미 치고요. 네 번째는 관리입니다. 우리가 매니지먼트 한다잖아요. 관리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실행에 동그라미. 이 실행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 마지막은 조언이라고 그랬어요. 조언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단어 위주로 기억만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의 역할, 우리 한국직업상담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 중요하겠죠. 별표. 1번 상담자에서부터 10번 연구 및 평가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만 좀 볼까요? 상담자, 정보 분석자, 해석자, 처치자, 조언자, 개발자, 지원자, 협의자, 관리자, 연구 및 평가자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했던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말한 6가지의 기술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먼저 상담자 들어갑니다. 상담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내담자의 직업 욕구에 적절한 일반 상담이나 직업 상담을 수행하는 상담자 역할입니다. 두 번째, 정보 분석자입니다. 직업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가로 직업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관리하고 피드백하여, 여기서 가로 닫고요. 피드백을 완료하면서 정보를 축적하는 정보 분석자 역할입니다. 세 번째가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직업에 대한 심리 검사를 해석하는 해석자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자입니다.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고 처치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치료 역할이다. 처치는 치료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언자가 있습니다. 위에 조언 능력이란 것이 있었어요. 조언 영역. 자, 그러면 내담자가 직업 상담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이 가진 정보가 불충분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바른 각도에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란 게 있죠.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는데요. 내담자가 자기를 이해하고 직업의식을 촉구하며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발자 역할이었습니다. 지원자입니다. 개발된 직업상담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러요.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한편 프로그램 참여자를 관찰하여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지원자 역할입니다.
협의자입니다. 각종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과 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직업정보 제공원들과 협의관계를 가지는 협의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각종 정보가 나오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체들이 있어요. 이 기관과 단체들의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 놓여야 돼요. 이 직업상담사가. 그래서 이 내담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협의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입니다. 위에서 관리 영역이 있었죠. 관리 능력, 상담 과정, 직업정보 수집 과정, 상담실의 관리 과정 등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입니다. 업무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및 평가자입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과거 발달해온 직업들과 직업관을 분석하고 이 직업시장에서 성장하는 직업들에 대한 연구와 내담자의 직업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발표하는 등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 말 그대로 연구자가 되는 겁니다. 연구자가. 우리가 보통 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발표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여기 직업상담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직업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자, 그 다음에 정보분석자, 그 다음에 해석자. 이거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대한 해석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처치자,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자, 조언자, 그 다음에 직업지도 프로그램, 즉 프로그램 개발자, 그 다음에 지원자, 그 다음에 협의자, 관리자, 연구 및 평가자까지 10가지의 직업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책형의 1번 문제를 보시면 2019년도에 기출문제 보면 충분히 읽으면서 직업상담사의 역할로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업상담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워밍업으로 상담과 직업상담에 대해서 또 직업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단 직업상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오리엔테이션과 또 가볍게 워밍업 차원에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쭉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집단 직업 상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